예, 2차 전지는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관심 있는 섹터고요. 새로운 셀에서 소재, 장비로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폐배터리 기업이 상장하면서 이슈몰이가 됩니다. 최근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상장했고요. 오늘은 세비캠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준 대표님 먼저 폐배터리 시장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리튬 이온이 이 사용되는 2차 전지 용도에 따라서 소형과 중대형 2차 전지로 이제 배터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PDA나 노트북, 이 휴대폰 같은 이동성이 이 간편한 IT 제품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중대형 2차 전지는 전기차와 그리고 ESS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잉여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IT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소형의 2차 전지, 이 배터리 중심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좀 급증했었고요. 최근에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급증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중대형 쪽에서도 이제 리튬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수요 추이 전망을 살펴보면은 2020년에 197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 4028기가와트시까지 약 2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또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노후화된 이 배터리의 발생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폐배터리 사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발생량을 살펴봤을 때는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5년에 290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 802기가와트시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 29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장 성장성보다 폐배터리 시장 성장성이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가 이 주기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 2020년 전후에서 이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5년 이 수명 주기가 끝났을 때 이제 폐배터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더 가파르게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주목받은 이유는 관련된 업체들이 때마침 상장을 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일하이텍이 엄청난 인기 가운데 상장을 했고요. 이어서 8월 4일 지난 목요일에 세빛캠이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빛캠을 집중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변리사님, 세빛캠은 어떤 회사입니까? 네, 1993년 동양 케미스트리로 시작해서 2005년 이제 세빛캠으로 상호를 변경을 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4일 날 상장한 회사입니다. 폐리튬 이온 2차 전지에서 양극 활물질을 정제, 분리해서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 2차 전지의 부원료에 공급하는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산 재활용 업체로 유명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분야로 이제 전환을 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폐수 처리 약품 사업으로 시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을 재활용해서 비료 원료가 되는 인산, 이걸 생산하는 사업과 2차 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양극재,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양극 활물질을 정제 분리, 그래서 2차 전지 전구체 소재인 전구체 복합액 판매, 이거를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이제 그걸 분해하고 또 이제 재생하고 이동하고 이런 건데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세비캠은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폐산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폐산 재활용 쪽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그 폐산에서 인산과 질산나트륨을 회수하는 작업인데 이 세비캠이 그 업계 평균 대비 좀 높은 그 회수율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95%에 달하는 회수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업계 평균 현재 9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단 침출 기술을 통해서 유가금속을 추출 공정을 반복 진행해서 회수율을 높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네. 2차 전지 재활용 쪽으로는 전기차의 이제 급격한 보급과 함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커지면서 2차 전지의 희귀 금속인 코발트, 니켈, 리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이 또 발생하다 보니 이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금 주목이 굉장히 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추출해낸 희귀금속을 이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고도화되는 환경 규제 또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주목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세비캠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혼합 전지 재활용 기술, 이걸 기반으로 2017년부터 2차 전지 폐기물에서 자원을 분리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제 양극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혼합액 형태로 제조하는 것도 공정을 간소화해서 지금 매출 원가율을 상당히 낮추었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폐배터리 업체는 또 얼마만큼 이 2차 전지에 쓰인 재료를 회수하느냐. 회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세비캠이 회수율이 여타 업체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세비캠도 그렇죠. 상장하는 기업들이 기대감이 높은 게 실적이 괜찮은 모양이죠. 이진 대표님. 세비캠은 어때요? 예. 네,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네. 2020년에 매출이 210억, 영업이익이 22억, 당기순이익이 19억 원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네. 21년에도 성장을 했는데요. 매출액이 334억으로 2020년 대비했을 때 약 6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5억으로 2배 이상 점프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4억 원을 시현을 했고요. 21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또 불구하고 22년도 여전히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매출이 450억, 영업이익이 110억, 당기순이익이 91억 전망을 하면서 3년 연속 현재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등으로부터 이 불량 양극재를 매입을 해가지고 유가금속을 해수 후 EMT나 JH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 이제 사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급성장을 했고요. 현재 매출 유형을 살펴봤었을 때는 이 폐전지재 활용이 매출 비중이 68.3%, 폐산재 활용이 29.9%였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폐전지재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까지 매출 비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폐산재 활용은 23%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살펴봤었을 때는 이 수익성 측면에서 21년에 영업이익률이 약 OPM이 18% 정도 됐는데요. 2022년에는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물론 예상치이고 3년치만 보여봤지만 이익이 뭐 거의 배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적이 좋네요. 변리사님, 세비캠의 특허 보유 현황은요? 특허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1997년도에 시작을 하였고 꾸준히 한 건씩 하고는 있는데요. 총 10건 정도 지금 검색이 되고 그중에서 네. 8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특허는 없었고요. 뭐 리스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0건밖에 없으니까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그 특허들이 좀 약간 알짜배기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폐산 재활용이나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 관련 기술들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건을 좀 보자면은 2021년도에 지금 등록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전자 정보기술원과 공동으로 이제 진행한 특허고요. 중소기업 벤처부의 폐전지 원료 재활용 공정 R&D 과제의 성과물로서 출원이 되었습니다. 폐리튬 2차 전지에서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리튬 폐액에 용매를 혼합해서 리튬 추출 용매를 추출하고 추출된 리튬 이온 용액에 염산을 혼합해서 농축한 이후에 탄산 나트륨을 반응시켜서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농축과 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특허는 이제 2021년도 11월 5일에 등록된 특허인데요. 네. 폐양극재에서 이제 망간을 제거해서 니켈 함유량이 높은 2차 전지 전구체 원료를 제공하는 발명입니다. 기존의 폐양극재 처리하는 방법들은 망간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니켈 함유량이 높지 않았는데 그 성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를 황산 용해하고 망간을 용매 추출 제거한 이후에 망간이 제거된 그 액체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해서 회수하는 내용 이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연도별 좀 출원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많지는 않아요. 증가세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돼서 주요 출원인은 또 이제 예외로 그 파나소닉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뭐 수미토모, 토요타, 도시바, 미츠비시 등 지금 일본의 출원인들이 주요 출원인으로 키플레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특허 현황인데다가 이제 화학적 요소라 말씀을 해주셔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겠는데 이해는 못 하겠는데 계속 들어야죠. 뭐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특허를 체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주가 얘기하겠습니다. 세비캠이 상장하고 나서 첫날은 이제 살짝 따상을 들어갔다고요. 이후에 또 조금 밀리는 흐름들인데요. 공모가랑 공모 금액이 얼마였었죠? 다른 기업들이랑 이제 올라올 때 좀 밸류 평가가 적정했는지 좀 봐주세요. 일단 공모가가 35,000원으로 이제 설정이 됐었고요. 네. 공모 금액은 375억 원 정도 규모를 이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모가 대비했었을 때는 확실히 밸류적인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기관 경쟁률도 높았고 기관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도 높았고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도 높았거든요. 이 실적으로 봤었을 때의 이 회사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 PER로 해가지고 유사 기업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나 이 폐기물 업체 중에 이 인서니에티나 코엔텍, 와이엔텍 관련해서 이렇게 또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살펴봤었을 때 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유사 기업 평균 PER이 28배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77배였고요. 인서니엔트나 코엔텍이랑 와이엔텍은 16배, 12배, 7.7배 수준 정도가 됐는데 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멀티플이 PER이 18배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66,000원 정도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봤었을 때 PER은 33배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유사 기업이 28배 대비했을 때는 33배이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실적과 이익이 성장성이 나오면 PER은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성장성이 나타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들은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의무 보호 해수 물량 나오는 수급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급 체크하고요. 또 세비캠에 대한 주가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먼저 수급 체크를 하면은 네. 공모 후의 주식 수가 476만 주입니다, 총. 여기에 대표회사랑 주관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분, 그리고 미행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이 스톡옵션 물량이죠. 그리고 이 대표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포함하면 총 500만 주 이상이 되는데 505만 네. 주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신주 인수권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기업 가치가 약 1,670억 원으로 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3,000억이 넘었죠.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 물량을 살펴봤었을 때는 전체 34.2%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기관 투자자 물량이 약 79만 주 정도 되고 이게 미확약 물량 포함된 물량입니다. 이 표가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이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미확약 물량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기관 투자자 물량이거든요. 근데 현재 봤었을 때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3개월 물량과 6개월 물량이 아직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봤었을 때 이 벤처 투자자 지분도 1개월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 있고 이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현재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나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살펴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원료에 대한 이 공급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점을 통해 가지고 이 대응력을 또 빠르게 해가지고 이 외형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이 배터리 시장 성장하면서 중대형 쪽에서는 전기차와 ES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ESS 쪽에서도 이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유가금속 회수 방법을 현재 확립을 해서 2028년까지 현재 R&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 관련돼서도 현재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사업 다각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매출이 애드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은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비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재준 대표님이 기업 공개, IPO와 관련된 얼마 전에 책도 쓰셨고 관련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신 길에
이 청약하는 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요? 왜냐하면 나오는 기업들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또 대성 하이텍이 있고 소카 같은 경우는 설왕설래했었는데 공모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 과정에서 어떤 기업을 잘 좀 선정하면 좋을지 또 IPO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전략으로 오늘 좀 꿀팁을 주세요. 네. 일단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앞서 이 세비킴도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을 말씀드렸는데 비중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데 네. 50% 이상 6개월 이상 확약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인기 있는 공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권사 선택이 이제 이 중복 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 많은 증권사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이틀간의 이 경쟁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경쟁률을 따라서 이 공모주 청약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과 개인 청약 경쟁률은 1000대 1 이상 경쟁률을 타깃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비킴도 이와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사주 조합 분위기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의 이제 임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우리 사주 조합 분야에 참여도가 높았다면은 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열기가 높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주가가 내리면은 이 그 의무보수 그 스탁 옵션을 갖고 우리 사주 조합을 갖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 장기적으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모주 중 신주의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높으면 발행 주식수 증가로 인해서 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주 발행도 중요하지만 구준 매출도 좀 적당히 나타나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분위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나 이 산업에 대한 환경,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이 성장성이나 이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은 약 30에서 40%이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은 30에서 40%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물량 체크는 한 3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왔었을 때 이 수익률이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시초가에 대응을 했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과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가 대비했을 때 시초가에 매도를 했었을 때 수익률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년과 21년은 50% 이상 넘었고요. 과거에는 20%에서 40%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도 이 공모주 대비를 단기 수익률로 재고를 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대응 전략, 전술적인 대응 전략으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못 받는 게 문제죠. 뭐 성일하이텍도 뭐 한 주도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민인데 다만 이제 IPO 하실 때 덜렁하시지 말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 가이드라인들 체크 포인트들을 쭉 보면서 선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마켓주미는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세비켄 집중 분석했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